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93회 2강 실무로서 일반 전표부터 부가세 신고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은 하나로 상사네요. 우리 회사는 제조, 도매,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자, 1번입니다. 4월 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포인트 없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거래처 직원 선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거래처 직원 선물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복리후생비로 해보았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조건인데요.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되고요.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이어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2020년 마지막 시험 선물입니다. 이래 되겠네요.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보통예금 자산이 줄어서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입력해 볼게요. 0401 차변이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얼마? 30만원.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30만원.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4월 1일 차변 813번 접대비 103번 보통예금이며 30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2번 4월 10일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포인트 없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무역협회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무역협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고요. 핵심 내용도 없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실수했습니다. 전산에게 이건 문제인 줄 알고 잘못 출제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현금은 현금이고요. 무역협회비, 기업협회비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죠. 세금과 공가,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4월 10일이네요. 3번 세금과 세금과 공가죠. 세금과 공가 800번대 817번입니다. 금액은 5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5만원. 확인 4월 10일 차변 세금과 공가, 대변 현금, 그리고 각각 5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3번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단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중요한 말이죠.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단 말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자 비용의 자본화가 되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건설 중인 공장의 이자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상세한 거래 내용은 건설 중인 공장의 이자 350만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일반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입니다.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의 지급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특히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라는 말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이 1억은 당연히 건물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왜? 빌려서 했으니까. 빌려서 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 지으면서 들어간 돈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돈이 빌린 돈이면 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이 이자만큼도 이 건물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짓고 있는 건물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물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건물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이자 비용의 자본하는 건설 중인 자산임을 알고 있나요? 이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먼저 당좌수표 350만원, 3자가 빠졌네요. 350만원 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 350만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참고로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으로 보아서 만약에 제가 시험 친다면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거래처를 걸어줄 겁니다. 걸어줄 텐데 지금 문제는 해당 회사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회사 이름이 있었더라면 저는 거래처를 걸었을 겁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5월 1일입니다. 0501. 자, 차변 3번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350만원. 대변 4번 당좌예금 350만원. 확인 5월 1일 차변 건설 중인 자산 대변 당좌예금 금액은 350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4번 6월 5일 액면가 1억 만기 5년인 사채를 9,90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포인트는 사채의 할인 발행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사채 할인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이 되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사채 1억원을 9,900만원에 할인 발행하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돈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는 초과액만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고요.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는 감소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참고로 사채에 관련된 계정은 사채라고 입력하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려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사채 할증 발행과 사채 할인 발행의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사채는 계정 과목이 사채이고요. 두 번째, 보통예금으로 9,900만원 받았죠. 문제없고 이 100만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팀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다. 돈이 들어왔죠.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6월 5일날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3번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네요. 얼마? 99뿔뿔. 차변 3번 사채 사채할까지 해야 되겠네요. 사채할 같은 게 놓으면 나타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1뿔뿔. 대변 4번 사채죠. 사채 금액은 1억. 확인 6월 5일 차변 보통예금 차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 사채 금액도 1억원. 예, 입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월 10일 10월 10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원 및 지방소득세 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자,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이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거예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근로자가 내고 이것을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방소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왜? 원천징수했잖아요. 자, 포인트는 원천징수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돈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5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원천징수입니다. 내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한 경우는 예수금,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는 선납세금인데요.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원천징수입니다.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그리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간 합격률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아무튼 보통예금에서 55만원, 예수금이 되겠죠. 55만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6월 10일 차변, 예수금, 금액은 55만원,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55만원 확인. 6월 10일 차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금액도 55만원. 예,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93회 일반 전표처럼 쉬운 문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출제를 했어요. 아마 94회에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93회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93회 때 응시하셨던 수험생들은 좀 시험 운빨이라 그럽니까? 시험운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시험도 운이 조금씩은 있어줘야 되죠. 아주 운 좋았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보겠습니다. 8월 7일 수출업체인 주 서울에 제품을 동일자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매입 매출 전표할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1번 부가세를 주고받았나 부가세를 줬다 받았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격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 결과로서 매출과세, 매입 불공 이런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이며 8월 7일입니다. 2천만원의 부가세 없죠. 그리고 외상 미수금 돈 못 받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돈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0원이었죠? 아니옵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과 영세가 뭉쳐져서 매출 영세가 됩니다. 공급가 200에 부가세 빵. 거래처는 서울이었고요. 전자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붕괴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이해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오타가 자꾸만 있네요. 2천만원이죠. 제품 2천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또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영세입니다. 두 번째, 분괴는 외상 또는 혼합, 즉
이것이 외상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되고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모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선택해서 하단 분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천만 원이죠.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다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뭐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서울. 같으면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저는 외상이나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하나만 딸랑 나오면 분계를 외상으로 사용하겠어요. 왜? 하단 분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죠. 매입 매출 전표 8월 7일입니다. 0807. 자, 매출 영세죠. 매출이면서 영세 12번입니다. 1, 2.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화면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 나중에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선택할게요. 엔터 엔터. 금액은 2천만원 됐고요. 거래처는 서울입니다. 됐고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입력하다가 이렇게 파란 줄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꼭 하단에 무엇을 선택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화면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 이거 잘못 선택하시더라도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분계는 2번. 자, 하단 분계 한번 볼게요.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 제품 매출 맞고요. 금액도 각각 2천만 원씩. 예, 맞습니다. 물론 분계를 3번 혼합하면은 이것을 또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1 현금, 2 외상, 3 혼합 다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입력 관계로. 자, 다음 2번. 8월 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죠. 현금으로 수령 받으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 당연히 입력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품을 팔았고요.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 합계 33만원을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죠.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3만원 받았죠. 예.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현금 영수증. 그래서 현금 과세. 포인트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제품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적격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건별이라는 거. 두 번째로 간주 공급이죠.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납부하는 거. 이런 경우는 매출이면서 건별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 생산 제품 100만원, 원가 100만원, 시가 200만원짜리를 뭐 거래처에 선물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때 분개하시오. 나오죠. 접대비니까 접대비. 그 다음에 제품 얼마 원가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시가가세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20만원이 되겠죠. 제품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얼마가 될까요? 120만원. 이런 분계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전산 세무이금에 응시한다면. 물론 이 제품에는 적용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8월 21일이고요. 매출 현금과세 30만원에 3만원. 그랬죠는 장현성. 그리고 전자는 아니죠. 자, 하단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부가세 받았죠. 3만원. 현금 33만원.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분계는 1번 하면 되겠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21일. 자, 매출 현가죠. 매출입니다. 현금과세 22번입니다. 둘둘.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 현금이나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과세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뉘어집니다. 330불을 입력하면 나뉘어지죠. 참고하시고. 장현성, 장현.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분계는 몇 번? 1번 현금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하면 하단 분계가 맞게 놓습니다.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대변이죠. 맞고요. 차변은 이렇게 현금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개인에게 팔면서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인 경우는 건별이라는 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그러니까 팔았단 말이겠죠. 왜? 세금 계산서를 했으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우리 회사가 하나로 상사이며 누구한테? 항치한테 팔았네요. 9월 5일날 4천만원의 부가세 400만원입니다. 외상 미수금 못 받은 게 4,100만원, 현금 300만원, 그래서 4,400만원 받는 내용이에요. 자, 출발.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400만원 받았죠. 정빙 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 과세가 되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이해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4천만원과 부가세 400만원을 매출하고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4,100만원은 못 받은 내용이죠. 핵심 내용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보고 거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공급가 4천이었죠. 부가세 400, 항체였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맞죠. 분계는 알 수 없고요.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4천, 부가세 예수금 400이 되겠죠. 300만원은 현금 받았고 외상 나머지는 돈 못 받았죠.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차변 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항체.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8월 7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날짜가 잘못됐나요? 9월 5일이네요. 9월 5일입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제가 왜 알 수 있었는가 하면 회계가 항상 문제 보면 날짜가 앞 날짜보다는 뒷 날짜가 큽니다. 요거 제가 프린트하면서 조금 오타가 조금씩 있네요. 양해 바랍니다.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9월 5일입니다. 0905. 자, 매출 과세죠. 11번. 분목 수량 필요 없고요. 4천만원에 부가세 400만원. 거래처는 항체가 되겠습니다.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은 다 맞게 입력됐네요.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3뿔뿔. 또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4,100만원. 자,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9월 5일 빨간색 매출 과세 4천에 400 항체 받고요. 그리고 전자 혼합 맞습니다. 다음 하단 분계네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 현금 외상 매출금이죠. 잘못했습니다. 이게
외상 매입금 됐네요. 108번.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방금 제가 일부러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 제로 용역으로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원, 공급가 4,000, 부가세 400 중 2,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 1,900이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건물과 토지를 샀단 말일까요? 토지가 필요했는데 건물이 딸려 있었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건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서 이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이때의 건물 가격과 그리고 이 철거 비용은 몽땅 토지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출발이에요.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예, 돈 주는 내용이죠. 토지 구입했으니까.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예, 400만원 줬죠. 불공 사유인가? 예, 맞죠. 왜?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금으로서 불공입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불공. 그래서 매입 불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불공이면서 여기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불공입니다. 불공이고, 이렇게 매입이면서 불공인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불공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불공만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불공인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는 매입 불공이에요. 간단 거래 내용은 신축 목적의 건물을 철거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신축 목적의 건물 철거 비용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900만원은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핵심 내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 사유임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모든 불공 사유는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공급가 4,000, 부가세 400, 거래처는 제로 용역, 전자 맞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거 토지 사고 돈 주는 내용이죠.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토지 4,400, 보통예금으로 2,500, 그리고 1,900만원은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제로용역. 거래처 걸 필요 없고,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9월 27일이죠. 0927 차변 3번 토지 죄송합니다. 유형 매입 불공이죠. 54번. 자, 빨간색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야 되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나오죠. 나오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요. 4,000만원에 400만원 누구한테? 세로한테 줬죠. 전자 맞으니까 1번. 그리고 자,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지면은 꼭 하단에 선택하는 거 있다 그랬죠.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나와 있습니다. 6번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 아니죠. 201번 토지가 되겠고,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얼마? 25 불불.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그래 적을 필요 없고 엔터. 자, 입력이 끝나면 확인. 매입 맞고요. 그리고 불공 맞고 세로 용역. 그리고 전자 혼합 맞고요. 하단 차변 토지 대변 보통예금 미지급금 그리고 각각 4,400씩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자, 5번 12월 12일 외국이 나왔네요. 외국이 나오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외국이 나오면 이것은 그것 세 개 중에 한 개죠. 영세, 수입, 수출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제품 2만 불에 직 수출하고 수출 신고일은 11월 26일, 선적일은 12월 10일. 우리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이때 팔린 거로 본단 말입니다.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받기로 했든지 말았든지 31일 날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죠. 다음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함. 자, 여기 보니까 기준 환율인데요. 12월 12일이죠. 그러면 2만 곱하기 1100원 하니까 2200만원짜리 팔았네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왜? 직수출이니까 정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나요? 적격 정빙 서류 안 줬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 수입, 수출 중에서 직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면서 수출이 되겠죠. 자, 포인트는 직수출이 되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2200만원 2만불 곱하기 1100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죠. 환율 계산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핵심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외국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세, 수입, 수출인데요. 영세인 경우는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인 경우는 수입 세금 계산서 또는 세관이 나오고 대부분은 세관에 부가세만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수출의 경우는 직수출 또는 수출이라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외국과 관련된 거래 이것들은 좀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공급가 2200에 부가세 없고 쓴 사였죠.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 자, 제품 매출 2200만원 돈 못 받았죠. 2200만원 미수금 아니면 외상 매출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선사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 같으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물론 외상입니다. 왜?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하나만 달랑 넣으면 그것이 외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2일 자, 매출이면서 수출이죠. 16번입니다. 16 그리고 여기도 빨갛게 나왔네요. 나중에 찾겠습니다. 엔터 공급가 둘둘 뿔뿔 누구한테 쓴 사죠? SUN 썬 맞고요. 그리고 파랗게 나왔습니다. 이때 영세율 구분 눌러주시고요. 이것은 직접 수출이죠. 1번이 됩니다. 1번.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붕괴는 몇 번? 2번. 자, 한번 볼게요. 하단 붕괴,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대변 맞습니다. 금액 각각 맞네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까요? 매출 맞고요. 그리고 수출이고 2200만원 당연히 부가세 없습니다.
선사고 외상의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풀어보았지만 이렇게 93회처럼 쉽게 출제된 일반전표, 메인 매출전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93회 때 응시하신 분들은 시험 운빨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큰 문제 3번 부가세입니다. 3-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함.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비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이네요. 그리고 기계장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마찬가지네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가세 부속수료 92회 때 대손세액 공제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요. 안 나왔네요. 94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상실입니다. 자, 일단 입력하러 갈게요. 자, 어디에서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부속 명세서, 이 중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찾으시면 되고요. 물론 못 찾으시면 여기에 검색 버튼 있죠. 여기서 건물 등 한번 해볼게요. 건물 등 엔터. 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1기 예정이네요. 04부터 06월까지죠. 자, 월 2월 15일입니다. 0215. 상호 한번 볼까요? 상호는 대한전자죠. 자, 이런 거는 F2 해보시면 됩니다. 대한 없으면 입력하면 되고요. 대한전자 선택해 주시고요. 맞네요. 다음 자산 구분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거는 선택하면 되고요. 비품은 기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없는 것은 기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에 20, 2뿔뿔에 20. 예, 별 문제 없이 입력되었고요. 또 0228. 자, 상호는 누굽니까? 상신, F2, 상신. 예, 이거는 무엇이었어요? 기계 구입이네요. 기계장치 2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000에 300이네요.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3월 30일입니다. 0330. 자, 회사 이름은 대한 F2 대한 모터스. 요것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501호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3-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이네요.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한번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합니다. 쭉 다 몽땅 입력하고 나서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 후 가산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십시오. 1번 내용 입력부터 다 해 주십시오. 2번 그리고 가산세 있는 것은 가산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 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산세 부분은 보통 많으면 2개, 작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1기 확정이었죠. 일단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1기 확정이니까 04월 01일부터
자, 자, 하나씩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가액 금액은 2억 5천, 그리고 2,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금계산서, 여기가 2억 5천에 얼마? 2,500만원. 입력이 끝나면 꼭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번 외에 카드 660, 현금 영수증, 정규 영수증 외에 발생하였다. 모두 부가세 포함됐네요. 그러면 나누기 1.1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카드가 600이니까 단번 칸이 됩니다. 6뿔뿔 엔터. 두 번째, 현금 영수증 300이네요. 현금 영수증은 따로 없죠. 여기서 가산하면 됩니다. 600에 300을 더하니까 9뿔뿔 엔터.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에는 기타죠. 기타가 얼마? 100만원이네요. 1뿔뿔에 10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면 돼요.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 그러니까 영세죠. 영세입니다. 그리고 3만불 수출 신고일, 신고일은 필요 없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이, 그러니까 3만불 곱하기 1750원을 해주면 되네요. 영세 아닙니다. 즉 수출입니다. 영세인 경우는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겠죠. 곱해 볼게요. 3만원, 3만불 곱하기 1750, 1750원. 5250이네요. 5250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영세 중에서도 5번이 되겠죠. 기타입니다. 5250, 6번 칸이 되네요. 6번 칸, 52500불. 다음, 됐고요. 다음, 매입처별 매입인 값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 매입입니다. 1억 4천에 1450, 그러니까 일반 매입에 1455 뿔뿔, 그리고 1450만원 입력. 이렇게 해주면 문제 없고요. 다음, 위 접대비에는 위 4번에는 이거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 3천만원에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이죠.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16번 칸이에요. 이거 선택해주고, 자, 여기에는 3천만원 입력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칸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에 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50번 란에 입력해 주시면 어디에? 여기에 16번 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뭐 그거 크게 문제 없고요. 6번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 중고 승용차는 고정자산이죠. 매입 대상, 매입액 공제 대상임, 공급가 350만원, 부가세 35만원이 있다. 자, 매입인데요. 웬만한 매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 카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이 중에서 고정자산이죠. 42번 란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이 금액이 350만원에 3500불에 3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입력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음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됐다네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만원 그리고 부가세 30만원이 2020년 1기 예정신고 시 납부 누락되었다. 이거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둘째 문제고요. 이거 예정 누락분이 있잖아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팔았나요? 샀나요? 공급가액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네요. 그러니까 매출인데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되었네요. 입력하러 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 예정 누락분, 매입 예정 누락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금액이 300에 30이에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300에 얼마? 30. 자,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
다 입력이 되었어요. 두 번째, 예정 누락분 있잖아요. 이거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때 적용이 됩니다. 공급가 곱하기 0.3% 65번 항목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입력한단 말이죠. 가산세 찍고 해야 되겠네요. 자, 가산세 여기죠. 찍고. 자, 65번 항목 지연전송 가산세. 요거의 퍼센트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공급가액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그러니까 확정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확정 때 안 한 것을 한 거예요. 공급가 곱하기 0.5% 공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카드 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66번 항목에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죠. 지연전송, 미전송, 여기에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거 5% 그리고 0.3%, 0.5% 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율입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공식을 감면율을 포함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71번 항목입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신고 불성실인데요. 71번 무신고 아닙니다. 초과, 과소, 일반입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율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고 불성실에 걸리면 무조건 납부 불성실에 걸립니다. 납부 불성실, 납부세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 일수인데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납부세과 문제에 제시된 기간과 미납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73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납부 불성실 있죠? 납부 불성실. 자, 여기에 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산세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사실은 몇 개 없어요. 다음입니다.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 곱하기 0.5% 곱하기 감면율. 자,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단 말이죠.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감면율 이것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하면 전자신고 공제 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자신고 공제에 대한 말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자, 어디냐면 이쪽이죠. 여기가 아니고 가산세인가요? 가산세. 여기 보시면 이거 가산세가 아니고, 자,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54번 있죠? 전자신고 공제. 여기에 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말 정도. 자, 그리고 감면율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감면율이 75%란 말은 25%만 납부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기한 후 확정신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닌데요.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기한 후란 말은 언제? 우리가 그거죠. 예정신고. 지금 우리는 확정신고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확정신고였습니다. 예정신고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확정신고 때입니다. 1개월 이내는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가 되는데요. 이거 외워주시면 참 좋고요. 만약에 도저히 못 외우시겠거든. 내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50%를 곱해주면 거의 맞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지금 확정신고 때죠. 1개월 이내는 90%,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확정신고 때는 75%가 가장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면율이 확정신고 때는 다 주로 이거 안에 출제가 됩니다. 주로 이거 아니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도 기한 후 예정신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50%가 대부분 감면이 되고요. 확정신고할 때는 대부분 75%가 감면율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닌데 이 꼭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우시겠거든. 이거라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나와 있죠. 예정신고 때 누락됐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확정신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 감면된다? 75%가 감면이 된단 말입니다. 자, 다음 25%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죠. 27일이고 확정신고는 7월 20일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가산세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산세 부분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산세의 개가 있죠. 26번 칸 선택해 주시고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신고 불성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그리고 납부세액은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얼마였나요? 미납된 납부세액이 30만원이었죠. 여기 보면 세액이 3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30만원 300불 엔터. 자, 다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납부세 곱하기 10%였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되겠죠. 이 3만원에 75%를 왜 확정신고니까 감면율이 75%를 깎아주잖아요. 그리고 3만원 곱하기 납부해야 되는 것은 0.25죠. 곱해버리면 되네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7,500원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7500 다음 납부 불성질입니다. 73번 칸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 납부세액은 위에와 71번과 동일합니다. 30만원 엔터. 자, 이렇게 칸이 나타나죠.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2020 04월 27일이었죠. 그리고 실제 신고기간은 2020년 07월 며칠이었는지 볼까요? 7월 20일이네요. 7월 20일 엔터. 그러면 84일 나오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 내용은 제가 상상으로 입력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6,300원 가산세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가산세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실제로 가산세는 몇 개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빠져나오겠고요. 예, 꼭 빠져나올 때는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저장하겠죠. 그리고 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됩니다.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화면 정지해 놓고 받아 적으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단점으로는 A4지가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하신다든지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전산세무이급은 93회부터 87회까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 회차는 없어요. 그리고 9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이름으로써 이 강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